남해시 외곽에 자리한 바다골갈비, 주말 저녁. 단채실 아는 곡이 굽는 연기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해명사단의 간부들과 병사들이 긴 테이블을 따라 앉아 있었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이들은 그날따라 한결 긴장한 표정이었다. 상석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서재욱 대령이 앉아 있었다. 50을 훌쩍 넘긴 그는 부대에서 오래도록 거칠지만 추진력 있는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얼굴에는 권위와 술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는 벌써 몇 순배째 잔을 비웠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술자리에 흥이 있으려면 여자가 있어야지. 그래야 맛이 나? 서 대령의 말이 방 안을 울렸다. 순간적으로 조용해진 분위기. 몇몇 간부는 민망하게 헛기침을 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중간에 앉아있던 한 여성에게로 향했다. 사복 차림의 30대 여성 장교였다. 그날 처음 본 얼굴, 간단히 인사실 파견 나온 관계자라고만 소개를 받았을 뿐 누구도 그녀의 정확한 신분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젓가락만 움직였다. 어이, 거기 이쪽으로 와. 내 옆에 앉아봐. 서 대령은 술잔을 휘두르며 손짓했다. 그의 목소리엔 지휘관 특유의 거만함과 익숙한 억압이 묻어 있었다. 다른 간부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러나 모두 대령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였다. 상관의 불편한 농담이든 선을 넘는 말이든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이다. 서 대령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내 줄만 잘 잡으면 인생길 열어줄 거야. 나 같은 사람 잘 만나야 출세도 하는 거지. 그는 잔을 채우며 희죽 웃었다. 그 시선은 여성 장교의 어깨와 다리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게다가 다리도 참 곱네. 이런 자리에 딱이야.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일부 병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쾌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하사 이진수가 슬그머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살짝 가린 채 녹화 버튼을 눌렀다. 본능이었다. 이건 평범한 술자리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서 대령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자꾸 가만히 있지 말고 잔이나 채워. 여자가 이런 데서는 분위기 살려야지. 알겠어. 그는 손을 뻗어 여성 장교의 팔을 잡으려 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중간 간부들은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젊은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눈치만 살폈다. 이 자리에선 누구도 대령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장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뿌드득 소리가 났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또렷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이 자리, 제가 지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전 인원, 간부부터 즉시 정렬하십시오. 찰나의 정적, 이어지는 의자 끄는 소리. 모두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술자리가 군사훈련장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금속이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 반짝이는 명패였다. 테이블 위에 놓자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중위가 숨을 들이켰다. 해명사단장 준장 한유진. 순간 방 안은 숨조차 죽은 듯 고요해졌다. 서재욱 대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들린 잔이 덜덜 떨렸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명패를 확인했다. 한유진 준장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방 안을 훑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언행,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방 안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고기 연기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던 자리가 이제는 숨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워졌다.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서재욱 대령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서 있는 한유진 준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모두의 시선을 받아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서재욱 대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자리에서의 발언과 행동은 기록되고 내일 정식 절차에 따라 조사될 것이다. 순간 방 안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덜컥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재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중간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이봐. 이건 과잉 대응이잖아. 술자리에서 농담 한두 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모두 눈을 피하며 침묵으로 버텼다. 권위를 의지하던 순간이었지만 그 권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유진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있던 하사 이진수에게 향했다. 그는 움찔하며 손에 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빨간 점이 깜박이고 있었다. 혹시 몰라서 녹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순간 방 안 여기저기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몇몇은 눈을 크게 뜨고 몇몇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법무장교에게 자료 보존 절차를 지시했다. 휴대폰은 비밀 봉투에 봉인되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기록부에 기재되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중위 김도연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도 불편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여성 병사들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냥 다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의 정적을 깨기에 충분했다. 다른 이들의 눈빛에도 주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재욱은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격앙됐다. 이건 함정이야. 신임 사단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나를 희생양 삼는 거라고. 내가 부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모욕을 주다니. 그의 고함은 방 안을 울렸지만 권위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술 기운이 섞인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한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헌신이 규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권위가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곧바로 절차가 개시되었다. 법무참모가 명령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증거는 봉인되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명단이 기록되었다. 한유진은 참석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증인이다. 누구도 외부에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호를 위반하거나 보복을 가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간부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몇몇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서재욱의 발언에 맞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명파의 하나와 목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하사 이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군대여야 하는 건가? 서재욱은 여전히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의 권위는 이미 테이블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유진은 참석자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오늘의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당연시되었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내일부터 이 부대는 달라질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다. 그녀는 명패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겨진 것은 고기 연기와 술잔의 비린내, 그리고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긴장뿐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맑았다. 한유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침묵을 끊어내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명사단 지휘부 건물은 이른 시간부터 술렁였다. 전날 밤의 사건이 이미 내부에 소문처럼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설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쉽게 감지됐다. 사무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불렀다. 서재욱 대령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모두가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한유진 준장은 일찍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 봉인된 증거 자료와 참석자 명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록들을 훑어보았다. 문장 하나, 숫자 하나에도 흔적이 남아야 했다. 절차는 철저해야 했고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됐다. 곧바로 법무참모와 감찰관, 그리고 인사참모가 불려와 회의가 시작됐다. 우선 증언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동시에 언론 유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참모가 덧붙였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입니다. 진실이 은폐된다는 인식을 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피해자 보호와 증언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세부 조사 절차, 증거 보관 방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까지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한유진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대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관행과 권위, 그리고 침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었다. 그 시각, 서재욱 대령은 관사에 틀어박혀 있었다. 전날 밤의 수치와 분노가 뒤엉킨 상태였다. 그는 전화기를 붙들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동기장교, 상급부대의 지인, 국방부 인맥까지 닿는 선을 모두 총동원하려 했다. 술에 찌든 목소리로 그는 하소연했다. 여자 하나 때문에 내 경력이 끝날 수는 없어.
단순한 농담이었을 뿐인데 이걸 이렇게 키우다니. 나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애매했다. 누구도 섣불리 그를 두둔하지 않았다. 모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곧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신이 가진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처음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병사들의 생활관에서도 어제의 일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다. 하사 이진수는 밤새 뒤척였다. 녹화 영상을 넘긴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았어. 그는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지금까지 이 부대를 지배해온 그림자였다. 오전이 지나자 첫 면담이 시작됐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려와 진술을 남겼다. 부사관 이소영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츰 용기를 내어 증언을 이어갔다. 우리는 늘 여자라는 이유로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훈련도 똑같이 했는데 늘 뒤에서 발목 잡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청소나 자빌은 당연히 우리 몫이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히 울려 퍼졌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상병 최민정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재욱이 사무실로 불러 개인 상담을 빌미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다른 간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일이 났을 겁니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기록을 맡은 장교의 펜 끝이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하나둘 이어지는 증언들은 공통된 맥락을 드러냈다. 서재욱 대령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져 온 구조적인 문제였다. 여군에 대한 모욕, 반복되는 강요, 사적인 심부름까지. 그는 자신의 권위를 방패 삼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이제 그 장막이 벗겨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한유진은 잠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대 전체가 변해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미 이 싸움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문화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역풍의 조짐도 감지됐다. 몇몇 중견 간부들은 은밀히 모여 불만을 토로했다. 사단장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예전부터 있던 문화인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필요가 있었나.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뿌리 깊은 저항감을 품고 있었다. 특히 문태경 중령은 오래된 질투와 불만을 안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다. 이참에 저 여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날 저녁, 부대 식당 구석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문태경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모여 속삭였다. 서재욱을 감싸기 위한 은밀한 논의였다. 겉으로는 단순한 식사 모임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부대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음모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해명사단의 사건은 결국 외부로 새어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귓속말처럼 흘러나온 소문이었지만 곧 지역 언론의 기사로 번졌다. 여군 사단장이 술자리에서 간부들과 충돌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리 왜곡돼 있었다. 마치 한유진 준장이 술자리를 망쳐 부대의 단합을 깨뜨린 듯 묘사된 것이었다. 일부 기자들은 전통적인 회식 문화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논조를 퍼뜨렸다. 사단 내부는 술렁였다. 젊은 병사들과 여군들은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준장이 오히려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었다. 반면 보수적인 몇몇 간부들은 속으로 안도했다. 봐라. 결국 언론도 사단장이 무리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 않나. 그들은 이 기회를 틈타 준장을 흔들어내려는 계산을 세웠다. 문태경 중령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몰래 작성한 허위 보고서를 상급 부대로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한유진 준장이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 서재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여성 지휘관의 한계라는 은근한 차별적 문구도 들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품어온 질투를 전통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냈다. 한편 하사 이진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녹화한 영상이 언론에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를 괴롭혔다. 이미 어떤 낯선 기자가 그에게 접근해 영상을 넘기라며 돈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 동시에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진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결심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래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내고 싶었던 가치가 무너진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유진 준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장은 차분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잘했다. 이 하사,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그녀는 영상을 즉시 군검찰에 제출하며 공식 증거로 등록했다. 더 이상 누군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진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서재욱을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군생활 20년의 베테랑이 농담 한마디로 몰락했다라는 문장이 기사에 실렸고 댓글에는 요즘은 너무 예민하다. 군대에 무슨 페미니즘이냐 라는 반응이 달렸다. 젊은 여군들은 이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다. 자신들의 고통이 농담으로 축소되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졌다. 한유진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군인의 품위는 전투력의 근간입니다. 계급과 성별을 이용한 직권남용과 성희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회견은 전국으로 중계되었고 일부 언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많은 시민들과 젊은 장병들은 그녀의 용기를 지지했다. 이 무렵 사단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다.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편지에는 오랫동안 겪었던 차별과 모욕의 경험, 그리고 준장의 용기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사단 장실 책상 위에는 날마다 새로운 봉투가 쌓여갔다. 이제야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자라서 무시받던 시절은 끝났으면 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한유진의 마음을 무겁게도 또 단단하게도 만들었다. 반면 문태경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의 허위 보고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문서의 불일치와 증언의 모순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과의 비밀 접촉을 늘리며
한유진을 권위적인 여성 장교로 몰아가려 했다. 그의 집요한 음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단 전체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변화와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전통과 권위를 내세워 저항하는 흐름.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다가올 군단 차원의 조사와 결정을 향하고 있었다. 군단 본부에서 내려온 합동조사단이 해명사단에 도착한 것은 사건이 불거진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회색 군용 차량들이 지휘부 앞에 줄지어 서자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했다. 조사단은 법무감, 군검찰 장교, 심리상담관까지 포함된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상부에서도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유진 준장은 증거 자료와 진술 기록을 정리해 조사단 앞에 제출했다. 그녀는 서류철을 넘기며 담담히 말했다. 이 자료는 모두 정식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입니다. 증거와 증언은 일관되며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방 안에 앉아있는 일부 인사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다. 맞은편에 앉은 서재욱 대령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이미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는 단순히 부하들과 친목을 다지려 했을 뿐입니다. 제 발언이 불편했다면 유감이지만 악이나 강요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저를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문서를 꺼내 반박했다. 그 문서에는 자신이 부대의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과 근무 실적이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개인의 공로를 방패 삼으려는 듯했다. 문태경 중령은 배석한 간부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회의 내내 눈을 굴리며 상황을 살폈다. 그가 은밀히 작성한 보고서가 조사단의 일부 자료로 채택된 것을 확인하자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동시에 몇몇 질문들이 그의 보고 내용과 어긋나기 시작하자 이내 불안한 기색도 스쳤다. 조사단은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증언을 청취했다. 병사들과 장교들이 차례로 불려들어와 진술했다. 이소영 부사관은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린 늘 술자리가 두려웠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최민정 상병은 손을 떨며 말했다. 개인 면담이라 속아서 갔는데 위협을 당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녀들의 말은 잔혹하지만 명확했다. 반대로 몇몇 간부들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었지. 특별히 누굴 괴롭히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듯 애매모호했다. 조사단은 꼼꼼히 메모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세 번째 날, 조사단은 서재욱과 한유진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실시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서재욱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개인적 감정에 불과합니다. 여성 사단장이 권위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한유진은 차분히 그 말을 받아쳤다. 군인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규율과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성이 아니라 남성 피해자가 있었다면 귀관은 여전히 농담이라고 했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조사단원들조차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밤 조사단 숙소 앞에서는 작은 시위가 열렸다.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군대 내 성차별 근절, 진실을 은폐하지 말라 외치는 목소리가 차가운 바람 속에 울려 퍼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여론은 점점 둘로 나뉘었다. 일부는 여전히 군 문화에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태경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조용히 몇몇 간부들에게 속삭였다. 조사단이 사단장 편을 드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을 얻지 못했다. 젊은 간부들 중 일부는 오히려 그에게 등을 돌렸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그는 뒤늦게 느끼기 시작했다. 조사 마지막 날, 군단장은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훑어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명예가 개인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우리 군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그의 말은 곧 결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한유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류철 위에는 수십 명의 진술서와 녹화 영상의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진실이 승리해야 한다. 설령 내가 흔들리더라도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동시에 서재욱은 관사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그는 영업 후 술을 들이켜며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의 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군단의 공식 발표가 내려온 것은 조사 종료 이틀 뒤였다. 지휘부 강당에는 간부들과 병사들이 가득 모였고 카메라와 기자들도 줄지어 들어섰다. 무대 위에는 군단장이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건조했다. 본 조사단은 해명사단 서재욱 대령의 직무수행 중 중대한 규율 위반과 직권남용,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재욱 대령은 즉시 보직 해임 및 군검찰 송치 조치를 취한다. 순간 강당은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군단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또한 본 사단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잘못된 회식 문화와 성차별적 관습이 확인되었다. 이에 모든 지휘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즉시 시행할 것이다. 지휘관의 책임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강하게 울려 퍼졌다. 발표가 끝난 뒤 한유진 준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판결이 끝났다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녀는 병사들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어떤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어떤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어렸다. 그날 저녁 서재욱은 헌병에 인도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외쳤다. 이건 정치적 쇼다. 내가 없으면 이 부대가 돌아가겠나 보자. 그의 목소리는 쓸쓸하게 메아리쳤지만 더 이상 권위를 담지 못했다. 헌병차의 문이 닫히고 출발하자 주변은 금세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났다. 어느 익명의 계정에서 사단장의 행보는 과도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다. 글에는 일부 진술을 왜곡한 자료와 내부 문건 일부가 첨부돼 있었다. 곧바로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했고 다시 여론은 흔들렸다.
이번에는 한유진을 겨냥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 배후에는 문태경 중령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자료를 총동원해 여론을 흔들려 했다. 회식 문화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를 빌미로 사단장이 지나치게 권위를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동조하는 몇몇 간부들과 은밀히 회동을 하며 계획을 짰다. 여론이 갈라지면 군단도 부담을 느낄 거다. 그렇게 되면 사단장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의 계산은 치밀했다. 그러나 늦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피해자 장병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하사 이진수는 익명을 조건으로 언론과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우린 단순히 술자리 농담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침묵했을 겁니다. 이어서 부사관 이소영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더는 우리 후배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에는 군도 바뀌어야 한다. 용기를 지지한다 라는 응원이 이어졌다. 방역을 노리던 문태경의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밤마다 밀실에서 자료를 조작하며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는 서재욱의 측근과 접촉해 새로운 증언을 꾸며내려 했다. 사단장이 원래부터 남성 간부들을 배제하려 했다라는 식의 거짓 진술이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곧 내부의 다른 간부에게 포착됐다. 갈등을 지켜보던 젊은 장교가 이를 보고했고 증거는 즉시 군검찰에 전달되었다. 며칠 뒤 문태경은 군검찰에 소환되었다. 허위 보고와 증거 조작 시도가 드러나자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동조자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냥 사단장이 두려웠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의 말은 초라하게 메아리쳤다. 사단 내 공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얼굴에 조금씩 안도와 희망이 묻어났다.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이전 같으면 당연히 지나갔을 발언들이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조심하자. 이제는 다르다. 사람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 변화를 느끼며 늦은 밤 홀로 연병장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갔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길이라면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새로운 질서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문태경이 군검찰에 소환된 뒤 해명사단은 겉보기에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이 지난 뒤에 정적 같았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려 했고 간부들 중 일부는 여전히 속내를 감추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모두가 규정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사소한 대화 속에서 불만의 기류가 여전히 감돌았다. 한유진 준장은 침착하게 변화를 밀어붙였다. 그녀는 회의에서 이제부터 회식 문화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강요 없는 자리, 필요한 경우 자율 참여만 허용한다. 술이 아닌 토론과 교류가 중심이 되는 모임으로 바꾼다마스라고 선언했다. 일부 간부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다. 이미 조사와 징계로 권위가 흔들린 이상 노골적인 저항은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올랐다. 몇몇 중견 간부들은 은밀히 모여 불만을 토로했다. 군대에서 회식 없으면 결속이 무너진다. 이런 식이면 지휘관과 부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다. 변화의 바람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불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개혁의 첫 시험 때는 훈련장에서 찾아왔다. 주말 야간 훈련 중 한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 다친 병사를 휴식 없이 계속 뛰게 했고, 이를 지적한 부사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이 일은 곧장 보고되었고, 한유진은 지체 없이 해당 중대장을 호출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하지만 강함은 타인을 짓밟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지휘관이 규정을 무시하고 병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순간 그 부대는 무너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다. 그날 이후 병사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잘못된 지시를 그냥 참지 않고 보고하려 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지휘부가 귀 기울인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변경 게시판에는 익명의 제보가 늘어났고 생활관의 대화에는 이제는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번졌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반발이 따르는 법이었다. 불만을 품은 일부 간부는 서로의 불안을 부추기며 사단장의 개혁은 보여주기식일 뿐, 곧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어떤 이는 심지어 외부 언론과 접촉해 다시 왜곡된 이야기를 흘리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직접 나서서 사실을 바로잡았다. 우리가 목격한 건 다르다. 변화가 실제로 시작됐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는 억눌리지 않고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도 몰래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낮에는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밤에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와 제보를 검토했다. 어떤 날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싸우는 게 사람인가? 아니면 뿌리 깊은 그림자인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적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군대를 지배해온 침묵과 관행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뒤 찾아왔다.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규정 위반을 당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상담실을 찾은 것이다. 그는 선임병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같으면 참고 버텨야 한다며 묻혔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상담관은 즉시 보고했고 지휘부는 훈련병의 진술을 공식 조사로 넘겼다. 이 일은 사단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는 정말 아무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를 가져왔다. 부사관 이소영은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변화야. 누군가 울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 말은 생활관 구석구석까지 번졌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 마지막 저항이 터져 나왔다. 오래된 관행을 지키려는 일부 간부들이 모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지휘에 동의할 수 없다. 그들의 선언은 언론에까지 흘러나가 파문을 일으켰다. 기자들은 이를 두고 개혁을 둘러싼 내홍이라 보도했고 다시 여론은 술렁였다. 한유진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항과 이탈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은 더 이상 침묵과 두려움 위에 세워져선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정의로운 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그날 밤 강당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묵직한 울림이 맴돌았다. 떠난 자들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지만 남은 이들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변화의 물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던 간부들이 떠난 뒤 해명사단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엔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해졌고 남은 간부들은 하루하루를 버겁게 보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빈자리는 점차 다른 방식으로 채워졌다. 젊은 장교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병사들 또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공백을 메웠다. 오랫동안 숨죽였던 목소리가 드디어 힘을 얻은 듯했다. 한유진 준장은 훈련장을 직접 순시하며 병사들에게 말을 걸었다. 힘들진 않나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보고해라. 과거 같으면 형식적인 말로 흘려들었을 대화였지만 이제 병사들은 조심스럽게라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작은 불편, 사소한 문제라도 귀 기울이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신뢰는 조금씩 쌓여갔다. 개혁의 성과는 의외의 곳에서 드러났다. 주말 자율 토론 모임에서 병사들이 스스로 훈련 아이디어를 내고 간부들이 그 의견을 채택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병사들이 만든 작은 제안이 실제 훈련 매뉴얼에 반영되자 모두가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불완전했다. 떠난 간부들 중 일부는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 다시 흔들기를 시도했다. 해명사단은 규율이 무너졌다. 병사들에게 휘둘리는 군대가 무슨 전투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보수 매체는 이런 목소리를 확대하며 다시 사단의 명예를 흔들었다. 이에 맞서 한유진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녀는 군단 차원의 세미나에서 단호히 말했다. 진정한 전투력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병사가 존중받을 때, 지휘관이 모범을 보일 때, 군은 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더 강한 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의 박수로 이어졌다. 그 무렵 사단 생활관 게시판에는 익명의 편지가 붙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사람답게 대우받는 기분입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곳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울림은 컸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들었다. 과거엔 선임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던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라면 거절하는 용기가 생겼다. 여군 병사들이 청소와 잡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실력이 드러나자 남군 병사들도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이라서 같이 훈련한다. 그 한마디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몇 달 뒤 국방부의 공식 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관들은 예상과 달리 사단의 질서가 안정적이고 오히려 사기와 효율이 높아졌다는 보고를 내놓았다. 특히 여군 인권 개선, 회식 문화 개편, 자율보고 시스템 도입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 사례를 다른 부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유진 준장은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고 홀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변화는 제도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려야만 진짜가 된다. 어느 날 저녁, 신병 교육대를 방문한 그녀는 훈련을 마친 신병들을 바라보았다. 흙먼지 속에서 땀 흘리며 뛰는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한 신병 여군이 다가와 말했다. 사단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강하면서도 공정한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었다. 미소 지으며 답했다.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너희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날 해가 지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한유진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해명사단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다. 억눌림 대신 존중이, 침묵 대신 목소리가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서로를 군인으로서 존중했고, 간부들은 모범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애썼다. 한 사람의 용기가 씨앗이 되어 거대한 조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나 언젠가 군 전체를 뒤덮는 숲이 될 것이었다.